네, 안녕하세요. 코인센시널 TV 트레이더 손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길 새벽에 우리가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비트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 매매를 할 때 FOMC 이후에 어떻게 롱으로 좀 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숏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3시에 FOMC 회의 있는 거 요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시 이후에 어떤 거를 지금 주로 봐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75bp냐 아니면은 뭐 50bp냐 이런 문제도 뭐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75bp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75bp로 좀 생각을 좀 해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75bp로 이제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하길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다라고 하면 시장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긴축 속도를 완화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언지를 좀 주게 되면은 시장은 그래도 한 3%에서 4%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반등폭은 제가 시원하게 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시 이후에 나오는 회의록에서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엔 인플레이션 우려이 높아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방으로 매매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75bp를 하고 12월 달에는 50bp로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도 12월 달은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50bp인 빅스텝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를 잘 확인을 하고 시장 움직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따라잡으면서 매매를 하면 그래도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질 거기 때문에 수익풀 구간은 좀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자면은 뭐 이란이랑 뭐 사우디 공격 첩보에 사우디 미국 긴장. 그러니까는 지금 이란이랑 사우디가 지금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둘에서 공격을 또 하게 되면은 어쨌든 또 원유는 또 감산이 될 거고 국제유가 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 이것 또한에 이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이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론에 더 힘을 보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시장에서 나오는 기대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전망치적인 거를 봤을 때 오늘 FOMC 이후에 매매하기는 조금 방향성만 정해지면 수월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레버리지 라시오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9월 중순부터 지금 10월 25일 요 기간 동안에 레버리지 의존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ATC와 H가 갱신이 되고 약세장 랠리에 좀 진입을 하면서 좀 감소를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레버리지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어쨌든 9월 달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선물 포지션에 이때 들어갔던 홀더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높아졌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세력들도 지금 신용이라고 하죠. 뭐 개미라든지 이런 지금 많이 따라왔고 레버리지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좀 코인도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FOMC 이후에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레버리지가 좀 많이 줄어들면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비정상적이었던 이 레버리지 비율이 조금 줄고 있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상방으로 봤을 때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찌됐든 지금 레버리지는 많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비트는 좀 가벼워졌고 그래도 이제 비정상적인 아직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세력들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포지션 매매를 제일 할 때 한쪽으로만 이제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 있으면은 그걸 어찌됐든 털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FOMC 이후에 당연히 변동폭은 커지겠지만은 분명히 매매함에 있어서 상방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상방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제 포지션을 청산당하게끔 유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버리는 약간 그런 무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나스닥 개장 시간이라든지 새벽 3시 이후에 발표 날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휩소라든지 이런 이제 형태의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해서 매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관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단기 하단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추세봉이 나와줬고 이 구간 이제 위에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태고 전체적인 큰 그림 한번 봐볼게요. 자, 어찌됐든 전체적인 삼각 수렴 부분을 벗어나주고 있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패턴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3일 이후 그러니까는 이제 내일 새벽 3시 이후에 방향성으로 이제 앞으로 더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리적인 악재만 아니면 충분히 여기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지점은 약간 이어라인 우리가 한 22K 정도로 봐줄 수가 있고 그래도 시장이 조금 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런 전고점 부근까지 24K 부근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적인 악재만 없다면 그리고 연준 파월의 악재적인 발언만 없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은 잠시 확대해서 좀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어찌됐든 요렇게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든 아니면은 시장 그 발언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어쨌든 파동의 길이는 지금 좀 짧아지고 있어요. 주기도 짧아졌고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좀 높여주고 이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추세적인 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면서 진입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간까지도 보면서 크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그런 상승비는 크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상방으로 조금 보면서 매매를 좀 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새벽 3시에 나오는 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연준 파월 의장 발언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코인 센셔널 TV 지금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소통하시면서 정보 가져가시면 되시니까요. 영상 끝으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